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6월 중순부터는 백악관처럼 기자들을 비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초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나온 조치였습니다. 최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어떤 기자가 재밌어진다는 비아냥을 했고, 그 기자가 특정이 안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시민이 이렇게 제안했던 거죠. 백악관은 브리핑을 진행할 때 대변인에게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을 비추며 기자의 음성은 물론 표정,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카메라 뒤에 숨어서 비아냥대는 기자들의 모습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 이런 제안이 커뮤니티 내에서 크게 회자되었고,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바로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밌어진다. 달콤한 거죠. 재밌어지겠네라고 이죽거리더니 소원 풀겠네. 자, 이 조치에 불만이 있었는지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었느냐? 야, 기자 얼굴 한번 비추겠다는데 국민적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악관과 유엔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 기간에도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과 대답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노출됐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알 권리 차원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판단돼서 직접 지시 후 이행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미국 기자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브리핑실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국내 기자들의 수준 낮은 질문은 숏폼, 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질 예정입니다.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의 질문하라고 판 깔아줬을 때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언론들이 또 개딸 요구받아 국정을 운영한다고 비틀면 작살날 겁니다. 이재명은 원래부터 이랬으니까 성남시장실에 CCTV 달고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는 열린 행정으로 공무원들의 능력과 의지를 끌어올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기자들을 압박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면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집필한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기 도지사 시절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공무원들과의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한 번은 회의를 쭉 진행하던 이 전 대표가 잠깐 멈추고 댓글 좀 보자 라고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이거 가능한 건가? 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여기에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사자의 말 한마디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니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십상이었다. 반면 선출직이 아니면 대부분 공무원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유튜브 생중계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 공무원은 이른바 라이징 스타가 될 수도 있었다. 댓글 중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이 올라왔고 이를 담당한 공무원이 실제 가능 여부와 집행 의지를 보여서 칭찬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열린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백악관처럼 하자는 명분도 있는데 이걸 거스르면 그야말로 국민적인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일화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보고한 공무원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업무 방해 말라. 야, 공무원의 적당주의는 깜빵이야. 이 소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책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공무원들이 두루뭉술 보고하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 관련 회의를 할 때 한 기관장이 소요 예산 질문에 0.2에서 0.5% 정도라고 두루뭉술 답변하자 당시 이 지사는 곧바로 회의를 멈췄다고 한다. 그러고는 자료 한쪽 여백에 계산을 하더니 지금 0.2%였을 경우와 0.5%였을 경우에 예산액 차이가 500억이다. 정확히 얼마인가? 라고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기관장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관장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적어도 담당자가 자기 분야에서 넘겨짚듯이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때 나왔던 말이 업무 방해하지 말라였다. 또한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할 때 갔습니다 라는 말을 한 공무원이 쓰자 회의를 멈추고는 왜 그런 표현을 쓰나 라며 정확한 정보의 근거에 보고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책에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재명의 행정 스타일 중 사후 시찰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후 시찰하는 내용도 있다. 계곡 정비 사업이 끝난 뒤에 이 전 대표는 주말마다 불시 순찰을 나갔다고 한다. 도지사가 어디를 가면 그 누구라도 알 수 있고 계곡이 도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동선이 알려질 수도 있었다. 도착 즈음에만 약속을 지키는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상인들은 그러지 못했다. 상인들이 알아채지 못한 비결로 아내와 함께 둘만 가는 것을 꼽았다. 암행어사 역할까지 김혜경 여사와 직접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내일이면 파죽지세 이재명이 재가동되는데 그 월요일엔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것을 두고 이재명식 숙제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숙제 내주고 월요일에 검사한다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로 불리는 이유는 다 공개해서 따가운 시선 속에서 함께 일한다.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처벌까지 운운하면서 혼낸다. 금요일엔 월요일 숙제 내주고 자신은 주말에 불시 검문한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계속 돌리는 사람이고 그 지옥을 버텨낸 사람은 유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엔 이재명만큼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다 공개하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일하는 독한 리더는 이재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재명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열린 공간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무능하면 도태되고 유능하면 도드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들도 같이 수준 좀 높이자는 것인데 이걸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면 도태되는 것이고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이면 진정한 대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식 언론개혁입니다. 결국 다 까자는 겁니다. 다 공개하고 날 까라. 공무원들도 까라. 까주면 오히려 땡큐야. 그리고 까는 너도 까여라. 서로 까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가 된 비결입니다. 이런 투명한 어항 속을 보고 있자니 우린 너무 재밌고 달콤한 거죠. 자, 끝으로 댓글 공작을 하고 초등생에게 극우 사상을 세뇌시킨 리박스쿨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시는 리박스쿨이 주관한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 행사를 후원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친윤 발언, 극우적 발언을 했고 여기에 서울시는 1,520만원가량을 지원했으며 당시 행사의 후원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지원했다는 취지의 미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금이 지원되면 반드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사관을 세상에 심는데 오세훈이가 빠질 리가 없죠. 마치겠습니다.